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을 일부 개방했습니다. 전면 개방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 속에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우려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26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 완화와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외 체류 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 인원들은 일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 여객기들은 평양과 베이징,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운항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해온 북한 주민들을 평양으로 입국시켰습니다. 국경도시 단둥에서는 28일 북한 인력 3,400명이 버스를 이용해 시내이주로 넘어갔으며 이번 주에만 1,000여 명이 귀국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국경 개방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불만을 표출하고 체제 위반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파견 노동자 등의 귀국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6년, 7년 동안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규율을 어기거나 탈북을 시도하거나 체제 위반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특히 이제 탈북인들, 그중에서도 정치적으로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빨리 국내로 송환해야 되는, 그러니까 베이징 대사관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개조했어도 이미 포화 상태를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육로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귀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귀국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의 귀국 조치와 북한 인력의 중국, 러시아 파견 조치는 병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현재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전면적 개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이번 조치가 관광객이나 화물트럭 국경 통행 등 전면 개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일반 무역도 개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 강연 통해서 국경이 열리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면은 경제가 나아지는 듯한 그런 또 강연을 했대요.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 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유엔 우주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재발사에 대해 비판과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28일 열린 유엔 우주안보를 위한 개방형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의 박은진 외교부 군축 비확산 담당관은 우리는 우주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모였지만 북한이 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담당관은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군 정찰위성 발사는 불법적 활동이라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가사와라 이치로 제네바 주재 일본 군축 대사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영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추가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독일과 뉴질랜드 대표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 개최를 반기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대사는 24일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안보리 회의 뒤 52개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한 미국 유엔 대표부의 SNS 글을 인용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촉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인권 부정과 기독교인에 대한 처형, 고문, 구금 등 종교 자유 침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수많은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감옥과 노동교화소로 사라졌다며 지난 2015년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들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미한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을지 프리덤 실드 2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사전 연습인 위기 관리 연습으로 시작해 정부 연습과 통합 진행되던 을지 자유의 방패가 28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미한군 당국 주관으로 2부 연습을 시작했다고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과 미국 본토 우주군도 사상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국군은 6회 공군 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하고 미한 연합통합 화력훈련과 공군 쌍매훈련 등 30여 건의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실패한 지난 24일부터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북한 발사체, 추진체 등 낙하물 탐색, 인양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28일 오후 용산 합참청사에서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총장을 만나 호주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과 대응, 양국 간의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합참이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계 상원 의원인 데이브 민 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24일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올해는 미한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면서 미한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희생, 가치, 경제적 이익 등을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군이 참전해 3만 6천 명 이상이 희생했다며 한국은 이후 법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헌신하는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모임인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학생포럼, 탈북자 동지회, 북한인권정보센터, NK 지식인연대, 한반도 선진화연대 등 52개 민간단체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손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손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으로 향후 동북아시아 정세는 자유냐 독자냐, 인권이냐 반인권이냐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라며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통일준비 과제 중 하나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 행태를 낱낱이 알리면서 한 목소리로 인권 개선을 압박해 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제사회에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